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또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이런 일정 변동에 되게 여러분도 놀랐겠지만 선생님도 무척 놀랐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일이면 그래도 여러분들을 만나겠거니 만나서 빨리 진도도 조정하고 우리 세특 발표도 정리하고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일정이 변경돼서 온라인 하게 돼서 선생님이 지금 부랴부랴 수업을 촬영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과정 중에 PPT도 날려먹고 마이크도 나가고 해서 수많은 멘탈 붕괴 과정이 있었지만 자, 그건 그거고. 자, 오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요 앞까지 시험을 쳤고요. 2학기 중간고사에서 중화반응까지 쳤기 때문에 우리는 산화한원 반응입니다. 산화한원 반응은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통합과학에서 배운 내용 떠올려보면서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자이동에 따른 산화한원을 이해하고 산화수라는 것을 새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통합과학에서 배운 거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우리 이미 산화랑 환원 다 배웠습니다. 그쵸? 자, 산화는 뭡니까? 산소를 얻는 반응 또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라고 작년에 선생님이 목이 터져라 수업을 했습니다. 환원은요, 산화환원은 세트죠.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는 반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막 이온이 되고 이렇게 할 때의 산화환원을 따져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내년에 화학원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라고 했고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산화환원은 쌤이 세트라고 했죠. 그 다음에 통합과학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작년에 무조건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미 아는 거 할 거 아는 건데 뭘 할 거냐면 자, 그런데 우리 메테인 이제 정말 익숙하다. 그죠? 이 메테인 누굽니까? 1단원에서부터 많이 나오는 이 메테인 CH4죠. CH4 우리 분자구조 정사각형 이거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테인의 연소 반응 화학식이 지금 잘 안 보이나요? 메테인 연소 반응 화학식 기억납니까? 메테인이 연소라는 것은 산소랑 만나는 건데 이 탄화수소는 연소를 하면 연소 생성물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진다. 하자 우리 화학 반응식 완성할 때 화살표 전후 기준으로 모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맞춰주면 앞에 2 써주고 여기 2 써주면 탄소 하나하나, 수소 4개, 수소 4개, 산소 원자 4개, 산소 둘 해서 4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줄 수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기억나나요? 그럼 이 메테인은 뭔가 내가 산화한원인지 따져보려고 했더니 뭐가 산소로 반응 자체에 산소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온이 금속이 막 이온이 되고 했던 것처럼 혹은 이온 결합 물질 할 때 전자가 이동했던 것처럼 이게 다 공유 결합 분자들의 반응인데 전자의 이동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 저는 보이는데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자, 우리가 빌드업을 해야 우리가 산화수 배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산소의 이동도 뭔가 전자의 이동도 좀 파악하기가 어렵네. 우리가 그 전에 왜 산화 마그네슘 을 형성할 때는 마그네슘이 산화가 되면 산화마그네슘 되면 마그네슘 기준 산소 얻었네 산화네 했지만 지금 이렇게 직관적인 반응이 아니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산화한원을 파악할 건데 그게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일단 공유결합 물질은 어떻게 하는 거다? 내가 부족한 만큼 전자쌍을 공유해서 우리가 안정한 물질을 만드는 그 결합이 공유결합일 때 이 공유결합 물질에서는 우리가 그렇다면 전기음속나라는 거 배웠죠. 전기음속도 지난 시험 범위여서 뭐였나요?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했죠. 그래서 플로린, 우리는 폴링의 전기음속도를 기준으로 배우는데 플로린이 기준으로 4.0이고 대체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크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거기에 따른 극성, 무극성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면 내가 전기음속도를 비교해서 이 공유결합 안에 있는 내가 전자의 이동을 보기가 전자가 완전 이동하지 않더라도 전자가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를 한번 고려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거 그림은요. 쌤이 지금 화학 D9반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를 나눠주지 않고 갑자기 여러분을 만날 수 없게 온라인이 되면서 학습지를 나눠주지 못했는데 학습지를 받으면 다 있고 혹은 교과서 190쪽에 보면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메테인 보세요. 자, 메테인 같은 경우는 메테인은 C랑 H4이죠. CH4. 물론 우리는 얘가 이제 정사면체 구조라는 거 알지만 그럼 C랑 H 중에서는 전기음성도가 누가 더 큽니까? 탄소가 더 크다고요. 그럼 내가 여기 결합선을 나타낸 게 얘네들이 다 공유 전자쌍이죠. 그럼 나 하나, 니 하나 공유했지만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고? 탄소 쪽으로 치우친다고 여러분. 탄소 쪽으로 전자쌍이 좀 치우쳐요. 이해됩니까? 탄소 쪽 좀 전자쌍이 치우치고요. 그 다음에 산소 보세요. 산소. 그 옆에 있는 요 메테인 옆에 있는
자, 산소는 정확히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비공유 전자쌍. 그런데 자, 우리 이 산소는 같은 원자기 산소니까 여기 있는 이 공유 전자쌍 보세요. 얘네들은 치우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같은 원자끼리 공유결합하면 무극성 공유결합 어느 정도 치우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생성물 누구냐면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결합을 직관적으로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러면 이렇죠. 그럼 여기에서는 공유 전자쌍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 그러면 탄소랑 산소 원자 사이에는 전자쌍이 어디로 치우쳐? 산소 쪽으로. 왜?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이 공유 전자쌍을 요 공유 전자쌍은 다 산소 쪽으로 좀 치우쳐서 산소가 땡길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생성물 누구 있습니까? 물이죠, 물. 자, 물 같은 경우는요. 자, 물 같은 경우는 이 수소랑 산소에서는 공유전자쌍이 어디로? 당연히 산소가 더 크니까 이 공유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좀 치우칠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전기음 성도가 이 세 가지 원자 중에서는 우리 플로린 다음에 제일 큰 애가 산소였죠. 그래서 산소, 탄소, 수소니까 요 전기음 성도 차이를 이용하면 전자 치우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그대로 가볼게요. 자, 그랬더니 자, 메테인의 탄소 원자는 이산화탄소가 전자를 대면서 전자를 잃는다는데 뭔 소리야? 자, 메테인입니다. 메테인은 나 원래 전자 뭐야? 원자가 전자 몇 개입니까? 4개. 그래서 내 주변에 원래 전자가 4개 있었는데 그 4개가 각각 하나 수소랑 공유를 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수소랑 공유하고 있는 이 수소의 공유 전자쌍을 어떻게 나 쪽으로 좀 끌어당겨. 그럼 나는 원래 가지고 있던 4개보다 수소계 조금 나 쪽으로 와서 그냥 내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보다 전자가 좀 더 풍부해진, 전자가 많아진 상태였다는 거 이해돼요? 수소랑 나랑 공평해서 딱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전기음성도가 더 크니까 탄소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수소의 전자도 좀 탄소 가까이 오면서 탄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진 것보다 원래 좀 더 전자가 많아졌어요. 근데 얘가 반응하고 나면 이 탄소 원자는 뭐가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되면 나 원래 4개 가지고 있고 2개, 두 손에서 공유했는데 어떻게 돼? 산소 쪽으로 좀 치우쳐서 내가 가지고 나 공유하려고 준 건데 얘가 산소 쪽으로 좀 끌려가죠. 그러면 탄소 원자 기준으로 전자는 어떻게 돼? 좀 부족해진 상태. 내가 원래 4개 가지고 있었는데 좀 산소 쪽에 가까이 갔으니까 나의 똑같은 이 바운더리 영역 안에는 좀 전자가 부족해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수소로부터 가지고 있던 전자가 풍부했다가 전자가 부족해진 상태가 됐네를 우리가 완전히 전자가 어떤 입자에서 입자로 이동한 건 아니지만 전자를 잃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아까래 통합각에서도 배웠고 방금도 정리했지만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봅시다. 자, 그러면 산소 분자의 산소 원자 그 전에는 치우칠도 없으니까 나는 많지도 적지도 않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반응하고 나면 이 산소 원자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쌤 CO2에도 있고 물에도 산소 원자가 있어요. 그런데 CO2에서도 탄소의 공유 전자쌍을 좀 끌어당겨서 나 원래는 많지도 적지도 않았는데 탄소의 공유 전자쌍까지 내 걸 좀 끌어당기니까 좀 나한테 많아진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물 분자 상태일 때도 내가 수소에 있는 공유 전자쌍을 좀 끌어당기니까 수소에 있는 전자까지 내가 가지니까 좀 전자가 어쨌거나 내가 원래 산소가 각각이 되면서 좀 전자가 풍부해진 상태가 됐다. 그래서 전자를 얻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환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전자의 치우침, 사실은 전자가 완벽하게 이 원자에서 원자를 이동한 건 아니지만 내가 치우침을 우리가 전자를 이동했다라고 공유결합에서는 전자가 왔다 갔다 이동하진 않으니까 치우침으로 전자의 이동을 고려하자. 가 여기서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식으로 이렇게 쓰면 아까 말했듯이 탄소 원자는 CO2가 되면서 전자가 뺏기니까 산화. 그 다음에 산소 분자에 이 반응물에서 산소 원자는 내가 물이 되든 이산화탄소가 되든 어쨌거나 전자를 좀 더 얻어오니까 환원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거 할 건데 언제까지 이건 열로 치우치고 반응하면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얘는 쌤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할까봐 우리는 직관적인 과목이죠. 그래서 약속을 할 겁니다. 가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정량적으로 산화한원을 따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산화수입니다. 그래서 산화수는요. 산화수가 오늘 처음 배우는 개념이 되겠죠. 산화한원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에서 성분 원소의 원자가 산화되거나 환원되는 정도를
가상의 전하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전자가 치우치면 이온 내가 더 많이 얻었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정도를 가상의 전하로 우리가 딱 표시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유결합 시 아까 한 것처럼 전기음성도가 어떤 원자로 더 큰 원자 쪽으로 공유 전자쌍이 치우칠 거야. 사실은 치우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좀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전기음성도 이 전자가 치우치는 걸 전자가 이동했다고 가정을 해서 나타내는 전하수가 산화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기억나요? 전자를 얻으면 이 단어는 했었죠. 자, 우리 이온이 될 때처럼 전자를 얻으면 어떻게 됐어? 음이온이 되고 마이너스가 됐죠. 그것처럼 그 전하를 따져주는 가상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산화수는 가상의 전하라는 거 우리 항상 그 정의를 배울 때 기억해야 되는 거 있죠. 가상의 전하기도 하고 또 원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원자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산화수를 따져주는 거를 꼭 잊지 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런데 쌤, 산화수 그러면 어쩌라고요? 외우면 됩니다. 요것만 외우면 이번 단어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산화수 규칙이라는 이미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가상의 수를 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거를 하나하나 그때그때 하지 말고 외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산소가 이동하는지 뭐 전자가 이동하는지 볼 필요 없이 산화수만 따지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산화수 규칙.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이게 사실은 지금은 사라진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사라진 거지만 선생님이 좀 더 직관적인 용어가 있다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호돈소 물질이에요. 호돈소 물질. 쌤, 이 용어는 우리 지금 배우지 않죠? 호돈소 물질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배웁니까? 얘를 우리가 원소라고 배우죠. 원소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원소 기호할 때 그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 원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종류의 원소로만 한 종류입니다. 종류. 예를 들어서 산소 분자, 뭐 수소 기체, 질소 기체, 그 다음에 금속인 은, 뭐 이런 애들은 종류 하나로만 이루어진 순물질이죠. 요런 애들을 우리가 원소고 예전에는 좀 더 오히려 직관적인 용어인 호돈소 물질이라는 거 썼죠. 어쨌거나 얘를 말하는 거예요. 요런 애들에서 원자의 산화수는 얼마다? 0이다. 너무 쉽네. 0이다. 자, 그 다음에 화합물을 이루는 각 원자의 산화수 총. 화합물은 뭡니까?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죠. 화합물 같은 경우는 물,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 있죠. 두 종류 이상이 이루어진 이런 순물질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할 때 화합물을 이루는 각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 원자들을 기준으로 산화수가 있는데 걔네들을 다 합하면 얼마다? 0이다. 이해돼요? 너무 쉽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자, 그 다음에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단원자 이온이 뭐예요? 단원자. 한 개지, 한 개.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진 이온.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 나트륨 이온. 이거 이온. 그 다음에 뭐 황화 이온. 요런 애들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랑 같다. 얘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너무 쉽죠? 자, 그 다음 4번. 다원자 이온에서는 원자의 산화수 총합이 그 이온. 다원자 이온은 원자가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너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다원자 이온 여러분 뭡니까? 수산화음이온. 탄산음이온,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암모늄 양이온 이런 애들 있죠. 원자 여러 개가 하나의 이온이 된 거. 이런 애들의 산화수는 어떻게 돼요? 각 산화수는 원자 기준이니까 하나는 산화수인데 걔네의 합이 다원자 이온의 전하랑 같다는 겁니다. 요거 두 개 합치면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얘랑 얘들의 산화수를 합치면 마이너스 2. 여기 있는 애들 다 합치면 플러스 1이 되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따가 예시를 보면서 하면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공유결합을 하는 수소의 산화수는 대체로 얼마다? 공유결합을 하는 수소의 산화수는 대체로 플러스 1이다. 대체로 한 거 보니까 예외 있는데 쌤이 이거 PPT를 못 나눴어요. 밑에 있네요. 예외. 자, 그 다음에 그 대체로 플러스 1이다. 자, 그 다음에 화합물에서 그렇다면 산소의 산화수는 대체로 마이너스 2이다. 사실 우리가 이거 각자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 전하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어색할 거 없이 조금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근데 대체로 나오는 순간 예외가 있겠죠. 자, 산화수 규칙 예외가 있는데요. 수소는 대체로 플러스 1인데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금속 수화물 같은 NaH 그 다음에 LiH 뭐 이런 금속 수화물의 경우에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렇게 되는 이유는 쌤이 뒤에 자세하게 한 번 더 조금 얘기해 줄 건데 그래서 수소가 금속과 만났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런데
항상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대부분의 금속과 만났을 때는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갖습니다. 이 붉은색 분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노란색 꺼냈어요. 자, 그 다음에 산소는 아까 대체로 마이너스 2라고 했죠. 산소는 대체로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요. 요거 누굽니까? 요거 과산화수소. 가끔 화원에 나오는 애죠. 과산화수소일 때 산소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누굽니까? 우리 3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물질 중에 하나죠. 되게 낚이기 쉬운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거 OF2일 때는 산소가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런데 얘들은 산화수 규칙을 적용하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자, 산화수 규칙 1, 2, 3, 4, 5, 6이 있는데 우리가 얘를 우선순위를 좀 부여한다고 해봅시다. 위에서부터. 자, 그러면 수소가 먼저 있지. 그러면 수소가 이거 금속 수화물 아니니까 얘가 얼마? 플러스 1이에요. 원자 기준이니까 플러스 1이에요. 자, 이 산화수 규칙이 우리가 우선순위를 갖는다면 그럼 플러스 1자리가 몇 개? 2개 있으니까 수소들의 산화수에서 플러스 2가 나와. 자, 그런데 산화수 규칙에 2번 보세요. 화합물을 이루는 각 원자의 산화수 총합이 0이어야 된다면 그러면 요 산소 2개 했을 때 산화수가 얼마여야 돼? 0이야. 마이너스 2. 그런데 산화수는 원자 하나인데 산소 2개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산소 원자 하나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일 때는 이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자, OF2 봅시다. 자, OF2.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 플로리 없잖아요 했는데 아까 우리가 공유결합에서는 산화수를 어떻게 따진다고 했나요? 내가 전자쌍의 치우침이 있을 때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에서 큰 원자로 이동할 때 그러면 내가 그냥 전자를 치우친 거지만 얻는다라고 가정한 가상일수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산소랑 플로린 같은 경우는 이 공유결합을 했을 때 산소랑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자, OF2가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겠지만 자, OF2 같은 경우에는 이 공유결합이 어디로 치우칠까요? 여러분 어디로 치우치겠어요? 전기음성도 제일 센 거 누구다? 플로린이자. 플로린이 대빵이니까 플로린 치에서 오히려 산소가 뺏겨요. 자, 그럼 산소가 뺏기니까 플로린이 내가 전자쌍 치우침을 전자가 좀 풍부해졌네. 그래서 플로린이 먼저 마이너스 1을 갖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자리가 2개니까 마이너스 2. 자, 화합물의 산화수 총합은 0이 되니까 합쳐서 마이너스 2가 되면 이 산소 얼마? 플러스 2가 된다. 요렇게 해서 OF2일 때는 플러스예요. 사실 산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큰 거는 플로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플로린만 예외로 플러스 2를 가지고 나머지에서는 자기가 마이너스 2를 갖습니다. 물론 과산화수소 빼고 이해됩니까? 근데 왜 플로린 안 넣고 산소를 하나?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우리 물질 중에서는 수소랑 산소가 참 많이 나올 거야. 우리가 사실 이런 이런 생화학적인 반응도 그렇고 화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원소니까 얘네를 기준으로 산화수 규칙을 알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쌤이 아까 그 수소는 대부분 플러스 1인데 물론 공유결합 물질일 때 근데 금속 수화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이온화 경향성이라는 것을 쌤 화학할 때, 쌤 고등학교 때는 그냥 달달 외워야 했어요. 칼가나마, 철, 리주납, 수구수, 은백금. 지금도 완전 기계 그때 배운 걸로 쌤은 살고 있는데요. 지금은 물론 여기 있는 이 금속의 이런 반응성 파트가 되게 많이 축소가 돼서 많이 사라진 영역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얘네들은 지금 다 어떤 애들이에요? 수소 빼고 금속이니까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온화 경향성일 때 양이온의 반응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더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잃어야지. 우리 중성원자니까 전자를 잃어야 양이온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전자를 더 잃기 쉬운 순서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제일 큰 애들이 요 순서인데 수소도 양이온이 되고 싶은데 대부분 공유결합할 때는 그래서 수소가 전자를 주죠. 근데 금속은 내가 전자 먼저 잃을 건데 해서 금속 수화물인 경우에는 금속이 전자 너 가져 해서 수소가 그래 내가 더 양이 될 힘이 약하니까 수소가 그 전자를 받아서 전기음성도가 마이너스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서 아까 나온 것처럼 뭐 NaH 같은 경우에는 얘가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MgH2도 보세요. MgH2까지는 안 가도 되겠다. 그래서 요런 이유로 금속 수화물일 때는 마이너스 1이다. 요거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아둬야 될 거, 일반적으로 산화수에 플러스 기호는 생략하지 않는다. 우리가 산화수를 했을 때 전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는 플러스 기호를 생략하는 것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산화수 물으면 플러스 3인데 그냥 3, 뭐 플러스 2인데 2 이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산화수를 쓸 때는 그래도 부호를 다 붙여주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안 붙이면 틀려요. 뭐 이런 유치한 질문 말고 생략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2를 썼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 나올 텐데요. 한 원자라고 해서 한 가지의 산화수만 가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산화수 규칙에서 했지만 산소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플러스 2인 경우도 있었잖아요. OF2 같은 경우는 그것처럼 같은 원자라고 해도 내가 어떤 원자들이랑 결합해서 어떤 화합물을 이루는지에 따라서 산화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학원에서 많이 다루는 20번 이하의 원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 산화수가 원자과 전자수를 넘지 못한다. 자, 최고 산화수라는 것도 이것도 잘 기억해봐요. 내가 전자를 가상의 전하니까 전자를 1일수록 플러스를 가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만큼 최대한 다 1일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1일 수 있는 전자는 가장 보통 내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즉 원자과 전자수랑 같습니다. 그럼 원자과 전자수만큼 다 잃어버리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산화수가 최대가 되겠죠. 산화수는 뭐야? 전하고 그 플러스가 커지려면 전자를 많이 잃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있는데, 사실은 이 산화수 파트는 뭐야 했지만 산화수 규칙만 외우고 나면 예시로 연습하면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해보면요. 자, 화합물에서 밑줄치 원자의 산화수를 구해보자. 자, 이거 너무 쉽습니다. 자, NH4. 자, 저희가 작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NH4 뭡니까? 다원자 이온이죠. 다원자 이온의 산화수의 총합은 그 이온의 전하량과 같으니까 합쳐서 플러스 1을 해야 되는데, 산화수 규칙에 의해서 얘 누구? 플러스 1, 플러스 1이 4개, 플러스 4. 그럼 얘랑 질소랑 합쳐서 플러스 1이 되니까 질소 얼마? 마이너스 3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KOH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썼지만 K 플러스 양이온이랑 OH 마이너스 음이온이 이온결합 물질이죠. 그러면 K는 금속이니까 전하가 플러스 1이겠죠. OH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SO4E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다원자 이온입니다. 다원자 이온은 산화수의 총합을 그 이온의 전하와 같다. 자, 얘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4개 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8입니다. 산화수는 원자 기준이니까 원자 개수만큼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8과 이 황의 산화수를 합쳐서 얼마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2. 그럼 황은 얼마? 플러스 6.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해돼요? 자, MnO2. 자, 이산화 망가니즈라는 물질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산화수 규칙 쓸 수 있는 애 있네. 이거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얼마? 2개? 마이너스 4랑 이 Mn2 플러스가 망간이라는 금속 양이온이에요. 그럼 얘랑 얘랑 합쳐서 얼마 돼야 되는데 0. 얼마? 플러스 4. 자, 갑시다. 자, HNO3도 마찬가지로 얘는 H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가 똑 떨어, 두 개가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NO3 마이너스에서만 따져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산화수 규칙인데 이거 얼마? 마이너스 2가 3개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6이랑 이 질소랑 합쳐서 NO3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질소는 얼마? 플러스 5.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Fe2O3 산화철 중에 하나죠. 산화철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는 산화수 규칙 쓸 수 있는 누구? 산소 마이너스 2가 3개니까 마이너스 6. 자, 그러면 철 2개가 합쳐서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6. 2개가 합쳐서 여기 6이 돼야 되니까 철 하나는 얼마? 플러스 3.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예제 정도만 해서 산화수 규칙을 외우고 적용할 수만 있으면 산화는 할 게 없습니다. 선생님 사실 이거 찍고 바로 다음 시간 수업도 연달아서 찍을 건데요. 그때 산화수 규칙은 제대로 복습하면서 우리가 이거는 꼭 외우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산화수 규칙을 이용해서 산화한원 반응을 조금 더 자세히 혹시 산화제 한원제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도 수능 끝나고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발 몸 건강히 위험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특 발표 주제 신청할 친구들을 잊지 않고 선생님한테 연락하길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